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한 가정집에 거대한 야생 멧돼지가 침입해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에 출동한 경찰 한 명이 부상을 당하기까지 했는데요. 경찰은 실탄 수십 발을 쏘고 나서야 이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5시 반, 정적을 깨뜨리는 총소리가 부산 온천동의 주택가를 뒤흔듭니다. 경찰관 한 명을 쓰러뜨린 뒤 숲을 속으로 사라진 갈색 형체는 몸 길이 1.3m, 무게 100kg의 거대한 야생 멧돼지입니다. 노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뒷담을 넘어 침입한 멧돼지는 출동한 경찰이 쏜 총을 맞고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한 소란에 집주인과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궁 확인을 했다 하더라고. 멧돼지가 이거만큼 크대. 주택 안으로 들이닥친 야생 멧돼지는 장독대를 부수는 등 30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긴박한 대치 상황은 경찰이 실탄 20여 발을 멧돼지에게 명중시킨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사살된 멧돼지는 관할 구청이 수거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동료의 실탄을 3발 다시 받아서 또 3발을 다시 쏘았습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제압이 안 되고 다시 움직이고 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급박해가지고 멧돼지를 피하는 과정에서. 올 들어 부산에서 포획된 멧돼지는 지난해 전체 포획수 61마리 수준에 가까운 57마리. 멧돼지 포획 출동 건수도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 지속적인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체수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여름철 모기 잡으려고 이런 라켓 모양의 전기 모기채 많이들 쓰시죠.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린 뒤 전기 모기채를 켰더니 그만 집이 불에 탔습니다. 살충제와 전기 모기채가 만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류재민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깨진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가정집 안방에서 불이 나 냉장고와 가구 등 집안을 모두 태웠습니다. 집주인은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뿌린 뒤 전기 모기채를 켰는데 모기가 채에 닿는 순간 스파크가 튀면서 불꽃이 침대로 옮겨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이제 모기가 많이 나오니까는 거다가 이제 모기가 거진 한 통 그 자체를 다 뿌린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방문하고 다 닫아놓은 상태였지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기약과 전기 모기채입니다. 실제 이 두 가지로 불이 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라면 상자 크기의 아크릴 상자 안에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충분히 뿌린 뒤 전기 모기채를 작동시켰습니다. 삽시간에 불기둥이 치솟으며 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로 옆 실험용 마네킹이 입은 방호복이 녹아내릴 정도의 위력입니다. 모기 살충제에는 LP가스가 들어있는데 LP가스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LP가스가 폭발 범위 안에 있게 되면은 공기 중에 체류하게 돼서 전자모기채와 같은 작은 스파크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사형 모기약의 경우 약품을 내뿜기 위해 액화 석유가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 모기채와 함께 쓸 땐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남태평양에서 종업 중인 우리 원양어선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필리핀인 선원이 붙잡혔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벌어지는 이런 선상 범죄들, 이게 배 안에서의 일이라 사건 수습도 입증도 쉽지 않은데요.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효나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한 필리핀 남성이 들어오더니 잠시 뒤 해경에 체포됩니다. 이 남성은 원양어선 선원 31살 A씨.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반쯤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어선에서 한국인 선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가 A씨를 야단치며 멱살을 잡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6차례에 걸쳐 팔과 배 등을 마구 찔렀습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해경이 처리한 폭행과 살인 등 선상 범죄는 28건, 3년 동안은 모두 86건, 124명이 검거됐습니다.
선상범죄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환경에서 외국인 선원 간의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오는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도움을 받거나 사건을 수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 선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들만의 어떤 이제 폐쇄성 내지는 고립성, 그다음에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격성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 조사가 올해부터 원양어선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선상 갈등과 폭력 사례 등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한 여성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업자 일당이 이 여성을 살해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로 60대 여성이 걸어옵니다. 길을 건너는 순간 주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여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높이며 피해 여성을 향해 돌진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운전자는 55살 B씨, 지인인 58살 A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일부러 낸 사고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지난해 60살 C씨의 소개로 만난 피해 여성에게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던 땅 수천 제곱미터를 7억 원에 팔았습니다. 2배가량 부풀려진 가격이었는데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이유에선지 땅의 명의도 피해 여성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 등 3명이 여성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했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거지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미행해가지고 그 이동 동선을 파악한 걸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등 3명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 B씨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C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자신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 오늘 마지막 보도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해마다 이 보조금 사업을 심의 평가하고 있지만 이게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보시는 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입니다. 여기서 평가 기준을 보면 매우 우수에서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걸 사후 평가하는 주체는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또 이 보조금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 또한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조수환 기자가 더 자세히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유명 사찰입니다. 4년 전부터 불교 행사인 달해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시민축제로 확대한다며 시 보조금 6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지원이 금지된 종교 행사를 문화 행사로 바꿔 보조금을 타낸 건데 부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결론은 원안 가결. 딱 종교 행사다 했으면은 안 했을 건데 이게 이제 달해제다, 차문화 지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부산 컨택센터 워크숍 보조금 지원 공고문입니다. 컨택센터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단체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분히 부산시 컨택센터 협의회만을 염두한 공고문인데 행사 경비로 이 단체에 5년간 3억 2,9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부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결국 보조금을 주기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 여성단체가 주최한 합동 결혼식입니다. 출산 장려를 명분으로 1,650만 원을 부산시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커플은 단 3쌍에 불과합니다. 한 심의위원이 이게 작은 결혼식이냐고 따졌지만
이 또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2,700여 건의 지방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99.3%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좀 설명이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끝마다 이렇게 심도 있게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부산시는 해마다 보조금 사업을 사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건데 이게 과연 합리적 판단인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 결과를 가만히 뜯어보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1년이 2년, 3년, 4년, 5년 그냥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주는 거죠. 그게 이렇게 해서 공공보조금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신규 진입이 힘들어지는 거고. 취재진이 지난 2년 동안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749건의 보조금 사업 중 사업이 부진해 지원을 중단한 경우는 0.93%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75%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인데요. 부산에서는 상업용 건물이 많은 부산 진구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의 토지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9.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12.35%, 광주 10.98%, 제주 10.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구군별로는 부산 진구가 지난해보다 14.7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뒤를 이어 중구가 14.24%, 해운대구 12.87%, 기장군 11.64%, 동래구 11.28% 순이었고 강서구는 6.37% 오르는 데 그쳐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 진구는 대형 상업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들이 많아 상승 요인이 됐고 중구는 북항 재개발 등의 개발 요인이 땅값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 LG U+ 부지로 1제곱미터당 4,0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금정구 오륜동 산 80의 2 임야로 1제곱미터당 911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도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산성터널 금정구에서 북구 방향 끝지점에서 물이 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새어나오면서 운전자들이 사고 발생 우려에 터널에서 서행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생국 음식물 처리 시설이 설비 고장으로 내일 새벽 3시부터 가동을 중단합니다. 부산시는 반입된 음식물 쓰레기에 섞여 있던 뼈 조각과 돌멩이, 그릇 조각, 수저 등 이물질들이 배관을 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소화조 공급 펌프 배관 작업을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설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기장군 일광 연안에서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선 문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란선 문어는 10cm 정도의 작은 체장이지만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을 지니고 있어 맨손으로 만지다 물리면 맹독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